러시아 내부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충당할 병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시 추가 파병되는 것 아니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푸틴을 그렇게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문인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걸까요? 북러 밀착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을 보면서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 시진핑 주석 등이 사실 불쾌한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북중 관계를 다시 밀착시킬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북중 정상 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7월 11일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고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중 양측이 사실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고위급 교류를 앞으로 좀 긴밀히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왕우닝 정엽 주석도 북한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박태성 총리도 베이징을 찾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합의나 논의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일단 북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없고요. 다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얻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북중 관계가 다시 좀 복원되는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거기에 하답하듯이 북핵 문제라든가 또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문제를 아예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걸로 일정한 선물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러시아에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보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이 부분, 특히 식량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원유, 이런 부분을 부족한 상황에서 좀 중국의 원조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방북이 한 달 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북한에 대대적인 의미 있는 규모의 대북 지원이나 원조,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 북중 관계가 정말 완전하게, 정말 중국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김정은 좀,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뭔가 시진핑이 흡족한 결과를 얻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러시아를 좀 의도한 행보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 소위 말하는 산과 물이 있다는 관계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순망치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북중 관계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1순위로 좀 여겨야 한다는 걸 각인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스스로 북중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제1의 전략 과제로 설정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집 나갔던 애가 이제 좀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라든가 병력을 지원하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제1혈맹이라 그러거나 한 참호에서 싸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거에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을 겁니다. 원래 한 참호에서 싸웠다는, 정말 피로 맺어진 혈맹, 이런 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써오던 겁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이 인민지원군을 소위 말해서 보내가지고 항미원조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호를 가지고 사실 북한이 압록강까지 밀려서 완전히 정권이 몰락할, 기습 남침을 했다가 되치기를 당해서 몰락할, 이런 상황에 빠졌던 북한을 도와준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마움을 모르고 김정은이 어디다 대고 지금 푸틴을 만나가지고 혈맹이니 뭐니 하는 표현을 쓰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단속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북한이 다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좀 양다리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환승연애를 여기저기 지금 갔다 왔다 하는 거라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또 지렛대로서 북한의 역할,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경쟁을 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2년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두세 달이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예상했죠. 그런데 지금 4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력을 투입해서 모스크바 인근 지역까지,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원유 저장소라든가 이런 걸 드론으로 폭격을 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의 뚜껑이 날아가고 이러는 영상들 봤을 겁니다. 특히 흑해 연안에 있는 푸틴의 전용 별장, 그 옆에 있는 해군 경비정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 폭파된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선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입장에서 포탄도 없지만 병력도 이제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작년 봄에 징집했던 인원의 3분의 1도 올 봄에 징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충당할 병력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선에 추가 파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민스럽겠지만 또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북러 관계를 더 다지고 러시아 푸틴을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부채의식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다, 이런 판단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또 러시아 외무상하고 전략 대화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추가 파병, 또 무기 지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측의 국민들, 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단체로 보내줘서 북한이 이런 시설들 지금 놀리고 있는데 이거 좀 가동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을 필요로 한다, 북한 몸값이 올라갔다라고 과대해석했어요. 북중러 연대의 축에서 보면은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특히天安門 막루에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모습들, 이 장면은 아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좀 기묘한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각인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또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하고 푸틴도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회담을 하는 아주 복잡한 이 양상들이 지금 주변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권력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에 좀 균형 외교, 좋게 말하면 균형 외교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양다리 외교를 걸치면서 어떤 좀 전략적인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또 원조라든가 이런 걸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이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적당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할 것 같고요. 푸틴 입장에서도 계속 김정은을 좀 러시아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병력도 좀 지원받고, 그 다음에 포탄이라든가 무기를 생산하는 어떤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로서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법들을 각각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경제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이 전쟁 특수를 잘 이용하고 있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한 포탄, 지원한 포탄과 무기가요, 152mm 포탄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파악한 데 따르면 1200만 발이 됩니다. 북한이 연간 이 152mm라든가 이런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00만 발에서 200만 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1200만 발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비축하고 있던 재고탄, 군 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 포탄이라는 게 장기간 보관하고 지하 경납고 무기고에 보관하다 보면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부식되고 심지어 뭐 3, 40년 이렇게 되면은 거의 폐품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와소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탄을 넘겨준 것도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구형 이 재고탄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게 가장 큰 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계속 재촉을 했지만 북한 군수공장이 신형 생산 라인으로 러시아의 지원으로 탈바꿈하고 거기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현대화된 포탄이라든가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북한은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북중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파병이 김정은이 먼저 푸틴에게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마 추가적인 파병은 푸틴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2300명의 북한군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전사를 했고 4000명이 부상당한 상황, 이거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또 추가적인 병력이 투입돼서 격전을 치르면서 또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상당한 전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북한 내부에서 또 보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으로는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푸틴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군 병력을 상당 부분 좀 파견해 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 김정은으로서는 이게 두 번째 추가 파병을 거절했다가는 첫 번째 보냈던 그 공마저 다 그냥 무산될 수 있는, 오히려 북러 관계가 좀 썰렁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푸틴의 요청이 어느 정도 공식화되고 이러면 김정은도 반드시 거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게 결국은 북러 관계를 다시 끈끈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또 북한의 관계는 미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이 앞으로 김정은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교역에서의 어떤 이런 이권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대외교역 가운데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북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식량 부족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란 전쟁의 여파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원유 공급 문제가 비상 상황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다시 북중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시진핑 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의 관계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을까요? 푸틴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지원이라든가 포탄, 무기, 또 병력 파견 등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이 안 되지만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에 푸틴에게 김정은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푸틴 입장에서 쏘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푸틴을 그렇게 돕고 자기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그걸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에 전후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인프라 건설, 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을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복원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또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걸 가장 잘 갖춘 게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얘기지만 푸틴은 김정은보다는 서울에 더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무덥고 또 습한 이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또 한반도 주변 정세도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과 더욱 신박한 소식 또 정보 분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